안녕하세요. 감정약국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내가 잠시 멈추면 그 관계가 끝날 것만 같은 불안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사랑이 아닌 애씀에 더 가까워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내가 멈추면 끝나버리는 관계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1. 관계의 불안정함을 느낄 때 함께 있을 땐 괜찮았어요. 웃고 대화하고 나름대로 잘 지냈다고 생각했어요. 크게 싸운 적도 없고 겉으로 보기엔 문제없는 관계였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조용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점점 무너졌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서 멀어진 걸까? 아니면 애초에 나만 애썼던 건 아닐까? 그 순간 깨달아요. 이 관계는 내가 움직일 때만 굴러간다는 걸. 내가 말 걸어야 대화가 시작되고, 내가 챙겨야 만남이 이어지고, 내가 신경 써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걸요. 가끔은 속상한 마음에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려봐요. 혹시 먼저 연락하지 않을까? 내가 없어도 그 사람은 날 찾을까? 근데 대부분 기다림은 침묵으로 돌아오고 침묵은 점점 내 마음을 무너뜨려요. 처음엔 바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도 지쳤을 수 있어. 나만 예민한 걸지도 몰라 하면서 나 스스로를 계속 달래고 또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게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내가 너무 감정적인 걸까? 내가 유난인 걸까? 이런 걸로 섭섭해하는 내가 이상한 걸까? 라고 내 마음을 스스로 탓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선 계속 묻죠.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내가 혼자서 만든 관계의 환상일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내가 혼자 다 짊어진 것 같은 느낌. 내가 멈추는 순간 그 사람도 이 관계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멈춰버릴 것 같은 그 공허함. 그게 너무 서글퍼요.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이 마치 남처럼 멀어지는 그 순간이. 사람들은 말해요. 사랑은 서로의 노력으로 유지된다고. 하지만 그 노력의 무게가 한쪽으로만 기울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애씀이고 버팀이고 소진이에요. 내가 멈추면 끝나버리는 관계. 이 말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어요. 계속 나만 애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외로움.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만 손 내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회의감. 그리고 이 사람마저 떠나면 정말 혼자가 될까봐 두려움으로 말조차 못하는 나. 혹시 당신도 지금 그런 감정 속에 조용히 갇혀 있진 않나요? 괜찮아요. 이제 그 마음을 같이 들여다볼 거예요. 그 감정은 진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두려움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건지, 이제부터 아주 천천히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해요. 사랑과 의존, 그 미묘한 경계. 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낄 때, 우리는 자꾸만 이게 사랑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사랑이 맞으면 좋은데, 때로는 내가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도 들죠. 내가 먼저 연락해야만 대화가 이어지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관계 속에서 나는 점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맡기게 돼요. 이것이 의존입니다. 의존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함께 있으면 더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그 경계가 흐려질 때, 내 마음은 점점 더 흔들리고, 내가 멈추면 모든 게 끝날 것만 같은 그 불안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그건 내가 혼자라는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내가 홀로 견뎌내야 한다는 사실이 버거워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어쩌면 나 자신에게조차 불안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없을 때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주길 바라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내가 먼저 노력하고 다가가고 확인하려고 애써요. 그 노력이 클수록 반응이 미미하거나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 내 마음은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건 이런 감정이 당신이 못나서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불안한 존재이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은 가장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다만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하지 않은 채 누군가에게 모든 마음을 맡길 때 시작됩니다. 그럴 때는 사랑과 의존의 경계가 흐려져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내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해요. 진짜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되 각자 자신을 돌보고 지킬 때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나를 지킬 힘이 있을 때 그 사랑은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일은 내 안의 불안을 채우려는 시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멈추어도 관계가 끝나지 않는 건강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 안의 불안과 외로움을 마주하고 그 마음을 온전히 보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계속해서 나만 움직이고 나만 아프게 하는 굴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내면의 불안을 마주하고 그 감정을 스스로 치유하며 더 건강한 사랑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과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 내가 멈추면 끝나는 관계 왜 반복될까? 사실 이런 관계는 한 번만 겪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비슷한 감정, 비슷한 패턴, 어디선가 누구와도 반복되었던 경험이 있을지도 몰라요. 늘 내가 먼저 연락하고, 늘 내가 신경 써야 관계가 이어졌고, 상대의 태도에 따라 내 하루가 무너졌다가 다시 괜찮아지기를 반복했던 날들. 왜 우리는 이런 관계를 반복하게 될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익숙해서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는 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애정을 얻기 위해 눈치를 봐야 했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랑은 얻어내야 하는 것,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고 믿게 돼요. 부모님의 사랑이 일관되지 않았거나 내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없었던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익숙한 감정 패턴을 되풀이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무 잘해주고 일관되게 다가와주면 오히려 불편해지고 반대로 자꾸 밀고 당기거나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더 애가 타고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오래된 감정 습관이고 내 안의 내면 아이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도 내가 먼저 다가가야만 유지될 것 같은 상대를 시험하듯 내 마음을 확인받고 싶은 그런 패턴을 자꾸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번엔 다를 거야 하고 다짐하지만 결국 또 비슷한 자리에서 아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건 내가 사랑을 바라보는 방식이 익숙한 방향으로 흘러간 결과일 뿐이에요. 사랑은 원래 조건 없이 주고받는 것이라 배웠지만 내가 겪어온 현실은 사랑도 늘 어떤 대가가 필요했고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나는 그때의 익숙함을 되풀이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문제는 이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아프지만 익숙한 것에, 낯설지만 건강한 것보다 더 쉽게 반응하거든요. 낯선 안정감보다 익숙한 혼란을 택하게 되는 이유. 그건 우리가 아직 지금의 나보다 과거의 감정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요. 내가 뭘 좋아했는지, 내가 원했던 게 뭔지, 내 감정은 어떤지 점점 흐려지고, 어느새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빌미로 한 자기 소멸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는 멈춰야 해요. 같은 감정의 원 안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고만 있을 순 없으니까요. 그 관계에서만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의 패턴을 바라보는 걸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관계를 계속 만들게 되는 걸까? 왜 나는 늘 더 많이 애쓰는 쪽이 되는 걸까? 왜 나는 내가 멈추면 관계가 끝날까봐 그렇게 겁이 날까? 그 질문을 마주하는 것부터 다시 건강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요. 4. 나를 지키며 사랑하는 법.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게 있어요. 사랑하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많은 사람이 사랑과 헌신 사이에서 혼동을 느껴요. 사랑하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사랑하니까 먼저 연락해야지. 사랑하니까 내 감정은 좀 미뤄도 괜찮아.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사랑은 결국 희생이 되고 관계는 점점 균형을 잃은 무대가 되어버려요. 한쪽은 무대 위에서 조명받고 있고 다른 한쪽은 무대 뒤에서 조용히 커튼을 잡고 있는 거죠. 관계는 누가 더 빛나야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며 각자의 삶을 응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멈췄을 때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1.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우리는 거절을 무서워해요. 혹시 내가 싫어질까봐, 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말도 삼키고, 내가 불편해도 참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주죠. 하지만 그렇게 계속 맞춰주다 보면 나라는 사람의 경계가 무너져요. 사랑받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은 결국 나를 가장 아프게 만들어요. 이건 싫어. 나는 이렇게 느꼈어.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아. 이런 말들을 해도 괜찮다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소통이 시작돼요.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내 감정에 집중하기.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 감정이 너무 쉽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답장이 느리면 서운하고, 말투가 건조하면 괜히 눈치 보게 되고, 내가 뭘 잘못했나 불안해져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보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느냐예요. 나는 지금 서운하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기다리는 게 힘들다.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내 감정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내 스스로 다독이는 연습이 훨씬 더 건강한 사랑을 만들어줘요. 3. 불안과 사랑을 구분하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려요. 사랑해서 불안한 건지, 불안해서 사랑이 필요한 건지. 사랑은 본래 편안함과 따뜻함을 주는 감정이에요. 끊임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눈치 보게 만들고, 내 존재 자체를 작아지게 만든다면, 그건 사랑이라기보다는 불안이 이끄는 감정일 수 있어요.
사랑을 핑계로 나 자신을 계속 깎아내리고 있다면 그건 나에게 해로운 방식이에요. 진짜 사랑은 내가 나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관계예요. 조금 덜 말해도, 조금 덜 표현해도 그 사람과의 사이가 무너지지 않고 그 사람도 나를 기다려주는 관계, 내가 멈춰도 괜찮은 관계, 그게 바로 건강한 사랑입니다. 지금부터는 사랑받기 위해 나를 잃는 관계가 아니라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내 경계를 지키고 무엇보다도 나를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다음 장에서는 이제 내가 나를 중심에 두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며 건강하게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해 현실적이고 따뜻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랑을 선택하기. 우리가 관계에서 계속 아픈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중심이 되는 관계를 선택해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고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상처받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지 아닌지에만 모든 감정의 무게를 실었을 때 나는 내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 그런 관계 속에서 나는 점점 지쳐가고 내 안의 자존감은 자꾸 작아지고 결국 사랑이 아니라 불안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해요. 사랑은 원래 나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일이어야 해요. 이제부터는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랑을 선택해야 해요. 그럼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랑은 어떤 걸까요? 1.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관계.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오는 순간이 있는 관계. 이건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언제나 내가 먼저 다가가야만 이어지는 관계는 언젠가는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사랑은 기다림의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교차하는 타이밍이 맞춰지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감정을 살펴주는 사람. 요즘 어때? 괜찮아 보여도 힘든 건 없었어? 내가 먼저 연락 안 해도 난 기다릴 수 있어. 이런 말들 한마디가 마음을 얼마나 깊이 감싸주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상대가 나의 언어보다 내 표정과 침묵을 먼저 읽어주는 관계. 그건 절대 내가 중심이 아닌 관계에서 나올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건 내 마음이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같은 속도로 걸어주는 것이에요. 3. 사랑 안에서도 혼자 있을 자유를 허락하는 사람. 좋은 관계일수록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해요.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에도 불안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할 수 있다면 그건 아주 건강한 사랑이에요. 내가 잠시 멈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멀어지지 않는 관계. 내가 숨을 고른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지 않는 관계. 그런 관계를 만나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지켜지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실 말이죠. 사랑 안에서 중심을 잡는 건 한 번의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 번 무너지고, 여러 번 아프고, 그 과정을 겪고 나서야 조금씩 내가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것도 여전히 흔들리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이제 진짜 건강한 사랑을 향해 다시 나를 중심에 세우려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혼자 애써야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멈춰도 그 사랑은 멈추지 않을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나를 지키는 사랑이에요. 혹시 지금 나는 왜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내가 너무 감정적인 걸까? 이게 정말 사랑일까?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이건 당신의 감정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당신도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랑을 할 자격이 있다는 것.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예요. 당신은 누군가에게만 끊임없이 닿으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며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감정 약국이었습니다.